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어날 미국 대 중국의 가상 워게임에서는 의외로 많은 경우 미국이 패배한다는 결론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지만 항상 그 같은 결과가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이례적으로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 CSBA에서는 약점을 잡아라, 중국군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전력이라는 122쪽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게는 3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며 동맹국들과 이를 공략해 중국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의 전력을 생각하면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는 것은 얼핏 당연한 일로 보이지만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전 세계를 작전 영역으로 상정하고 있어 모든 전력을 중국을 상대하는데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대만을 지키며 중국을 상대하는 미국의 워게임에서 미국이 자주 패하는 것은 그 때문인데요. 하지만 CSBA의 보고서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 수많은 주변국들과 힘을 합치고 중국의 약점을 집중 공략한다면 무너뜨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중국의 치명적인 3대 약점은 무엇이고 유사시 미국과 함께 싸워야 할 우리는 이를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6일 홍콩의 언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미국의 싱크탱크 CSBA에서 중국의 굴기를 막기 위해 인민해방군의 3가지 약점을 집중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 3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주변의 강대국에 온통 둘러싸여 있어 전쟁을 수행하는 데 불리하다는 것. 둘째, 중국 인민해방군은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할 경우 이에 충분히 대응할 만한 능력이 없고 민첩하지도 못하다는 점. 셋째, 보급에 있어 아주 중요한 병참선이 너무 길다는 점. 이 3가지인데요. 보고서에서는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힘을 합쳐 앞서 언급된 중국의 3가지 약점을 집중 공략해 인민해방군의 군사적 자산과 전투에 필요한 자원을 앞바다의 분쟁에 분산시키고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외국의 영토나 섬, 바다에 군사기지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저지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만약 중국이 군사적 침공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동맹국들과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 이에 맞설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강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는 신흥 패권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과 국경 분쟁 중에 있는 인도가 새로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주도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것은 중국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 유사시 아예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 그곳에서 중국 육군을 상대한다는 과감한 전략을 상정하고 있고 무시무시한 미사일 전력으로 당장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소형 원자로 모듈의 공동 개발 지원을 통해 공격 원잠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서에서 중국군의 전략 원잠을 방어하는 가장 껄끄러운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다음 가는 상당한 BMD 능력에 함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용하는 합동 교전 능력 CEC를 구축한 일본의 해상 자위대 또한 중국군에게는 강력한 위협입니다. 중국은 현재 거대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을 침공해 수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잡고 있지만 이외에 일본과 갸오위다오를 두고 군사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있는 필리핀을 비롯해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하드, 성전을 치른다며 과격하게 행동하는 이슬람 전사들까지 적으로 돌려버리고 말았는데요. 특히 냉전 시기의 초강대국 소련조차 패배했고 세계 최강 미국조차 20년이 넘는 전쟁을 치른 끝에 결국 패배하고 물러난 중앙아시아 요충지 아프가니스탄은 이후 중국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간 아프간의 미군은 중앙아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막아내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세력을 넓혀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도 했지만 이제는 이런 미군이 빠져나와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소극적으로 남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를 감싸는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최근에는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가입해 있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군사적 기구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마저 중국을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상정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중국을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적을 많이 만드는 것이 절대 좋을 리 없겠죠. 중국은 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힘의 논리로 주변국들을 제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치명적인 판단착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CSBA의 보고서에서는 중국은 주변국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지정학적 운명을 타고났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육지와 해상 모두에서 여러 강력한 국가들과 중견국들에게 포위당해 있는 입장인데 이들은 모두 적으로 돌렸기에 양면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대륙과 해양의 양면에서 동시에 분쟁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려 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막강한 해군력을 동원해 해양으로 세력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내륙에서 강력한 군사 대국인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중국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대륙에서의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라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인도와 같은 국가와 중국의 군사적 분쟁이 육상에서 크게 번질 경우 해상을 통한 중국의 진출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러나 최근 중국은 22,000km에 달하는 국경 곳곳에서 여러 나라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곳에서의 분쟁이 크게 격화될수록 점점 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을 향하는 해외 군사작전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야 한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5일 이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통해 신장, 티베트, 홍콩, 대만 등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고, 계속해서 이들을 두둔하며 약점을 공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상을 통해서는 어떻게 중국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요? 보고서가 언급하는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병참선이 너무 길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원활한 해외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취약한 군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해외 군사기지 네트워크와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치, 외교, 법률, 경제, 운영에 관련된 노하우를 개발해야 하지만 이를 중국이 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다른 나라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는 데는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야 하며 같은 가치를 공유해야 하고 제도화된 상호작용과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로지 경제적 유대만으로 해외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고 있으며, 이런 얄팍한 접근 방식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깊은 연대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중국이 거점으로 삼고 군사기지를 건설한 나라들에 미국이 접근해 같은 동맹국으로 끌어들인다면 너무나 길고 구멍이 많은 중국의 병참선은 손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합니다. 중국의 약점을 공략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활용해 중국이 무너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미국이 나서서 중국이 무너지는 것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거시적인 인구 감소, 환경 위기, 대규모 경제 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숨겨진 막대한 규모의 부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미국이 아시아 동맹을 적극적으로 규합하고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 전력, 스텔스 전투기 등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할수록 중국은 이들을 막기 위해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밖으로 뻗어나가기보다 영내 안정을 꾀하는 데 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며 더 이상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인데요. 얼핏 보면 해상에서 갈수록 미국과 동맹국들 대 중국의 군사적 도발이 심각해져 가고 있어 이런 행동이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CSBA의 분석을 보면 이 같은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중국을 더 이상 커질 수 없도록 막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원양함대, 전진 배치군, 해상통신망과 같이 해외 중국군의 보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자주 과시해 중국을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비롯한 근해나 태평양 해역에서 중국의 취약점을 겨냥한 작전 개념들을 구현한다면 중국의 도발도 억제하고 중국의 다양한 계획들을 좌절시키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은 아직 조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중국의 약점을 지렛대 삼아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 중국의 실패를 기다리거나 바라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전략을 수행하는데도 예상치 못한 문제는 있습니다. 벌써부터 호주의 정권이 친중 정권으로 바뀌면서 오커스 및 쿼드 동맹에서 이탈할 낌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미국의 고민을 더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력이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고, 한국이 북한을 비롯해 중국 압박 전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한창 가속화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 또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미 미국이 이 냉전 관계에서 중국의 약점을 공략하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을 들기 어려운 것이 우리 한국의 상황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한국을 향해 온갖 횡포를 부려왔고 600여 개의 미사일로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중국에게 겁먹고 움츠러 들기보다는 당당히 맞서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